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가스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LNG선과 또 LPG선이라고 부르는 선박들인데요. 결론적으로 가스선은 앞서 살펴본 모든 선종 중에서 가장 기술적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후발국들의 도전도 이제 엄청나게 거센 상황입니다. 개념적으로 깊게 살펴보진 않겠지만, 대기 가스선은 상온에서 기체 상태인 화물을 초저온 냉각이나 고압으로 액화해서 운송하는 선박을 가리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거나 석탄이나 석유를 실어 나르는 것과는 이제 난이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제 각각의 크기별로 현재 시장의 변화는 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먼저 이제 대형 LNG선 같은 경우 이제 모든 선박 중에서 가장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한국은 1990년대부터 이 LNG선 건조 시장에 대한 기술력을 키워서 2000년대에 들어서는 거의 독보적인 점유율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LNG선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2010년대가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LNG 선박들이 부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셰일가스 때문이었습니다. 셰일가스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는 안정적으로 천연가스를 조달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운반하는 선박의 수요도 이제 같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을 갖고 보면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80% 이상을 국내 조선사들이 이제 수주하는 걸 볼 수 있죠. 최근에는 이제 후동중업뿐만 아니라 6개에 달하는 중국 조선사들도 LNG 선박을 건조할 수 있게 되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먼 미래이긴 하지만 2030년까지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견고하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기술 발전이 없다면 중국이 점유율을 일부 갉아먹을 수는 있겠지만 구조적인 변화는 없을 거라는 게 중론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 과감하게 LNG선을 포기하고 암모니아 선으로 선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모니아 선박 표준에 대한 기술을 만들면서 본인들이 시장 장악력을 높여가려고 하는 것이죠. 과거 이제 중국이 내연기관차를 포기하고 이 전기차에 포커싱하면서 성공한 걸 그대로 답습하려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를 보면 국내 조선사들이 얼마나 기술력에서 뛰어나는지 알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대형 LNG 시장은 그 한중일이 아니라 국내 조선 3사 간의 경쟁 시장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STX나 한진중공업도 수주를 한 적이 있었지만 근 5년간 건조 실적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 후동중화가 꾸준히 실적을 내고 있고, 최근에 이제 강남조선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크게 위협이 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대형 LPG선에 대해서 좀 보면, LPG선 역시 그 국내 조선사들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이제 중국의 점유율이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에코십 시기에 이제 국내 조선사들의 점유율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미국 셰일의 수출 증가로 이제 선박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발주 대부분을 국내 조선사가 가지고 왔지만 그 이후에 다시 낮아진 이유는 전체적으로 이제 신조선 발주가 낮아진 것도 있지만 일본이나 중국에서 자국에서 사용하려고 셀프 발주를 자국 조선사에 하는 바람에 점유율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최신 점유율만 놓고 보면 이제 한국이 약간 고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LPG선 발주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그나마 발주되는 물량이 중국이나 일본에서 셀프 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하지 못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표를 보면 상위 12개 조선사를 볼 수 있는데 1위는 현대중공업이죠. 그러니까 합계를 보면 가히 압도적입니다. 대개 LPG선이 LNG선에 비해서 기술적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이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LPG 연료 추진 선박 같은 경우 한국이 설계 부분에서 높은 그레이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어떤 이유가 아니라면 당분간은 계속해서 국내 조선사들이 주도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총 4편에 걸쳐서 한중일 조선소를 좀 선종별로 비교해 봤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국내 대형사들은 일부 시장, 그러니까 이 소형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 같은 부분에서 중국의 점유율을 잠식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건 경쟁력이 떨어졌다기보다도 중국의 자체 발주, 자체 수출 때문에 깎인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처럼 도크가 부족해지면 결국에 이제 돈이 되는 선박들을 먼저 건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유율 차이는 더 날 수밖에 없겠죠. 일본 역시 본인들이 필요한 선박을 자국에다가 발주하면서 점유율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술력 부족에 따른 점유율 잠식이라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마지막 조에서처럼 중국 같은 경우 일부 대형선, 그러니까 컨테이너선이나 최근에는 LNG선 같은 경우 의미 있는 실적들이 나오고 있어서 단순히 과거의 중국으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는 만큼 향후 한중일 조선사에 대한 포인트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